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트랙 3의 이제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양진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유니티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션은 멀티 플랫폼 AR을 위한 AR 파운데이션이라는 세션입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진 AR 컨텐츠에 대해서 국내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요. 왜 그들이 유니티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AR 개발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유니티가 작년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AR 파운데이션이라는 AR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특징과 목표, 아키텍처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유니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유니티 개발자는 AR 개발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유니티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던 개발자라면은 특별한 AR 지식이 없어도 AR 컨텐츠를 바로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AR에 대한 어떤 서비스, 기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때문일까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VR과 AR 컨텐츠를 조사해 봤더니 무려 60%가 넘는 앱들이 유니티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 쪽은 5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VR, AR이 게임 쪽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AR 특성상 좀 가벼운 기기에서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유니티를 더 많이 선택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매우 많은 유니티로 만들어진 AR 컨텐츠들이 있는데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다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앱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던 IP를 이용해서 AR 환경의 구축, 경험하게 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앵그리 버드라든가 아니면 해리포터와 같은 게임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많은 앱들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스파이더맨 2가 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AR이냐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서 AR 체험을 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LG U+가 5G 서비스를 하면서 AR 앱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 유명 연예인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고객들이 AR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는 이커머스와 자동차 분야입니다. 이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좀 사용자들에게 흥미를 주겠다, 이런 게 강했다면은 이커머스하고 자동차는 좀 목적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AR 환경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되었고요. 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들이 이제 도면으로 갖고 있던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꿔서 사용자들이 이런 AR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체험하고 트레이닝 해보고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제조나 건축 이런 데서도 AR 서비스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개발자들이 유니티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 AR 코어나 AR 킥과 같은 많은 AR SDK들이 유니티와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니티가 갖고 있는 개발 장점인데요. 먼저 유니티가 갖고 있는 빠른 프로토타입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테스트 이런 것들이
매우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는 최초에 이제 게임 엔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AR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뭐 애니메이션, 파티클, 이펙트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도구를 풍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개발 프로젝트는 유니티가 갖고 있는 크로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다양한 플랫폼, 즉 뭐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빌드 배포 가능합니다. 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유니티는 개발자 수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 규모로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공부하거나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개발자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사례에 설명드렸던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AR인데요. 요 영상은 지난달에 있었던 한 유니티 컨퍼런스에서 한 AR 개발자가 소개한 앱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AR 컨텐츠에 이렇게 올려서 실제 현실의 사람과 이렇게 체험을 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유니티를 선택했냐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음의 화면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방금 만든 앱을 이제 앱에 유니티로 올린 이제 유니티의 개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개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양 옆에는 유니티가 지원하는 다양한 개발 도구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모델링된 캐릭터를 불러오고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고 그리고 이런 파티클 같은 이펙트를 유니티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유니티를 이용해서 AR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R 개발자들은 더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유니티는 그 목소리를 충분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먼저 이제 개발자의 고민은 당연히 첫 번째로 이제 포켓몬고와 같은 대박 AR 앱을 만드는 거죠. 이제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진 굉장히 대표적인 AR 케이스인데 출시된 지 2,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인기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고민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AR 플랫폼이나 SDK마다 다른 개발 워크플로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림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AR 랩을 개발했거나 혹은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면은 이 문제를 당면할 텐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바일 쪽에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 iOS 쪽 이렇게 개발을 많이 시작을 하실 텐데요. 지금은 각각의 플랫폼마다 SDK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AR용 앱,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용 앱, iOS 쪽 앱을 좀 다르게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유니티가 중간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주긴 하지만 뭐 안드로이드 쪽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 iOS 쪽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분기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차후에 새로운 플랫폼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2개 개발된 거에 추가로 개발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앱을 추가로 개발해야 되는 거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에 대한 어떤 통일된 워크플로우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유니티는 AR 파운데이션이라는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AR 파운데이션의 목표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한 번의 빌드만으로
주요 플랫폼에 다 배포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인데요. 다시 아까 장면을 다시 보면은 여러분이 각각에 대한 플랫폼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유니티의 공통된 부분 외에도 각 플랫폼 특성을 타는 부분을 별도로 개발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요 각각의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AR 파운데이션이 하는 일은 요건데요.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는 각각의 플랫폼마다 개별적인 워크플로우를 탔었는데 지금은 AR 파운데이션이라는 패키지 하나가 각 모든 AR 파운데이션이 지원하는 플랫폼을 하나의 통일된 패키지로 랩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AR 코어, AR 킷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냥 AR 파운데이션만 이용해서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R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AR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전에는 각각의 AR SDK마다 따로따로 개발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AR 파운데이션을 이용하면 AR 파운데이션이 알아서 통일된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합 워크플로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 각 AR SDK들은 좀 비슷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죠. 예를 들어서 평면 인식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나 iOS나 다 제공을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 말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개발자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AR 파운데이션에서 어떻게 동작을 해라라고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기능이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AR 기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거가 이제 나중에 지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원을 했을 때 뭔가 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AR 파운데이션을 이용하면은 간단히 요 AR 파운데이션 패키지만 업데이트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AR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iOS 쪽 모바일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AR 파운데이션은 AR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게 요 매직 리프라는 AR 기기와 홀로렌즈라는 AR 기기입니다. 요 두 가지 플랫폼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 현재는 4가지의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R 파운데이션을 개발을 했을 때 총 크게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AR이 동작하는 기기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이다 보니까 이제 저 백그라운드 렌더링 퍼포먼스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이나 성능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R이 현실 세계와 3D 콘텐츠를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3D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스케일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나 iOS 아니면 또는 추가적인 기기들은 각각의 개발 환경이 다르고 기기의 환경이 다릅니다. 그것들을 개발자가 일일이 다 커버를 해주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은 이러한 부분을 최적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AR 파운데이션은 여러 가지의 SDK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패키지고요. 그 핵심은 서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주요 AR 기능들을 묶어놓은 C#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AR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면을 검출한다거나
이미지를 트래킹 한다거나 아니면 페이스를 트래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각각의 하나가 하나의 서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R 파운데이션은 이런 서브 시스템들이 모여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런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서브 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서브 시스템은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AR 기능들을 갖고 있는 C#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는 이 C# 코드하고 더 상위에 개념하고 있는 AR 파운데이션 패키지입니다. 유니티를 사용해 보셨다면은 이 게임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알고 계실 건데 이 AR 파운데이션이 게임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고 서브 시스템은 API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개발하실 때는 이 두 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AR 파운데이션의 핵심은 사실 이 프로바이더 패키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요 라인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각각의 서브 시스템을 랩핑하고 있는 각 플랫폼별 AR SD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플레인에 관한 요 평면을 검출하는 AR SDK가 있다면은 이 패키지 이 서브 클래스가 하는 일은 AR 코어, iOS 쪽 코어, 그러니까 iOS 쪽 SDK 요거를 랩핑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요것들을 이용해서 프로바이더에게 요청을 하면은 요 서브 클래스가 각각의 네이티브 AR 라이브러리에게 요청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다시 받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AR 파운데이션은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실 거는 이제 게임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AR 파운데이션 패키지가 있고요. 아니면 API 형태로 되어 있는 서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AR SDK를 랩핑하고 있는 서브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AR 파운데이션이 알아서 동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좀 히스토리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발표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저희가 AR 킷하고 AR 코어가 불과 출시가 된 지 2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2017년 여름에 출시됐으니까. 근데 2년 동안 매우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킷과 AR 코어가 각각 2년 정도 출시됐고 이제 그 후로 1년 뒤에 유니티가 이제 각각의 AR SDK를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해서 작년 가을 정도에 AR 파운데이션 1.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파운데이션 1.0에는 요것들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본적인 AR 기능들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AR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평면 검출이 있습니다. 카메라로부터 그 장면의 특징점들을 추출을 하고 특징점으로부터 평면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평면 검출은 보통 어떤 내가 바닥을 인식해서 그 바닥에 어떤 3D 컨텐츠를 올려야겠다. 이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히트 테스트는 내가 검출한 평면 위에 내가 손가락으로 눌러서 그 장면에 어디에 내가 3D 컨텐츠를 올릴 것인가 이 지점을 찾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라이트 추정은 보통 실내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AR 앱을 만들 때 좀 어려운 점은 아마 현실과의 괴리감을 좀 최소화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실내가
어두울 때는 좀 3D 컨텐츠가 좀 어둡게 보여야 될 거고, 실내가 밝으면은 3D 컨텐츠도 밝게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지금 내 환경에 대한 라이트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AR 기능이고요. 그 후로 이제 올 봄쯤에 AR 파운데이션 2.1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2.1에는 1.0에만 들어있던 너무 기본적인 AR 기능 외에 조금 더 고급진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살펴보면은 먼저 페이스 트래킹이 있습니다. 그 페이스 트래킹은 카메라로부터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의 특징점을 찾고 지금 얼굴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흔히 안드로이드나 iOS 쪽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뭐 미모티콘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럴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D 이미지 트래킹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마커 인식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 2D 이미지를 등록을 해놓고 카메라가 이 이미지를 찾으면은 요 이미지 위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카드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이제 신비 아파트라는 애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는데, 문방구를 가니까 요 신비 아파트 카드를 팔더라고요. 그 카드를 사서 카메라로 비추면 여기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네, 이런 데 사용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3D 오브젝트 트래킹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오브젝트를 내가 카메라로 스캔을 하는 거고요. 스캔을 하고 그 스캔이 완료가 되면은 이 3D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내가 입력해 놓은 정보를 A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사용이 된 적이 있냐면은 그 쇼핑 앱인데요. 내가 너구리 쇼핑에서 너구리 인형을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용자는 너구리 인형을 구입을 하고요. 스캔을 해요. 카메라로 스캔을 해요. 그러면은 스캔이 완료된 다음에는 이 너구리 인형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A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고, 마지막으로는 환경 프로브입니다. 환경 프로브는 3D 콘텐츠를 주변 환경과 위화감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요 구슬 같은 게 3D 콘텐츠입니다. 콘텐츠인데 요 주변 요 실제 환경에 대한 어떤 빛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아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본네트가 되게 반사돼서 주변이 비치잖아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프로브 같은 기능은 주로 어떤 컨텐츠가 가전제품일 때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중에 뭐 어떤 금속 재질로 된 주전자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실제 3D 컨텐츠에 내 주변에 반사된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AR 파운데이션 드디어 3.0이 출시가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재밌는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모션 캡처인데요. 모션 캡처는 흔히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션 캡처는 이렇게 장비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뭐 광학 카메라를 여러 개 달아서 캡처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아이폰으로 이렇게 카메라 2D 영상을 찍으면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을 핸드폰으로 찍은 거고, 이 사람의 그 지금 애니메이션 정보를 내가 가져와서 어떤 3D 캐릭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유튜브 가면은 뮤직비디오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요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수가 추는 춤을 그대로 내가 애니메이션 정보를 갖고 올 수 있어서
제가 만든 3D 캐릭터를 그 뮤직비디오의 춤과 똑같이 재생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현실성을 되게 높일 수 있는 기능인데, 우리 AR은 기존에는 카메라 이미지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3D 컨텐츠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3D 컨텐츠 앞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렌더링 되는 거는 3D 컨텐츠가 앞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플 오클루전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어서 실제 사람이 AR 컨텐츠를 가릴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은 현실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기존에는 보통은 이제 AR 플레이라고 하면은 싱글 플레이죠. 한 사람이 플레이를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각각의 2명 이상의 멀티 유저가, 지금 이게 1번 핸드폰, 2번 핸드폰인데요. 같은 테이블을 보면서 내가 수집한 AR 데이터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1번 핸드폰에서 평면을 인식을 했다면은 그 인식된 AR 데이터를 2번 핸드폰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어떤 재미난 멀티 유저 AR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유니티의 2019.3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 이때 이제 AR 파운데이션이 이제 기존에는 모바일만 지원했는데 이제 매직 리프와 홀로렌즈라는 AR 웨어러스 디바이스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AR을 개발할 때 입력이 통합되지 않아서 좀 불편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홀로렌즈나 매직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스처를 인식을 하는데 이것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한 XR 인터랙션 툴킷이라는 것도 이제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크게 관심을 보고 있는 게 유니티 에즈어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처음부터 AR용 앱을 만들었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미 만들어 놨던 네이티브 앱에 AR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AR 기능 추가를 위해서 앱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요거는 유니티의 빌드를 하나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줘서 실제 네이티브 앱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참조를 하면은 네이티브 앱에 AR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들이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AR 파운데이션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AR 파운데이션을 만들 때 좀 아키텍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특히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주요 플랫폼은 안드로이드와 iOS인데 앞으로 어떤 다른 플랫폼이 들어와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엔진 버전에 대한, 특히 라이브 서비스 중에 엔진 버전을 변경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많으실 수도 있는데, 이 AR 파운데이션은 엔진에 빌트인된 게 아니라 별도의 패키지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진 버전을 픽스하더라도 패키지만 업데이트하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AR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는 많은 기업들과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뭐 구글, 삼성, 애플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구글은 AR 파운데이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전용 확장 패키지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AR 코어의 최신 버전에 나온 기능인데 AR 파운데이션에 적용이 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포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지만
요 구글이 만들어 놓은 요 확장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최신의 기능을 여러분이 바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 파운데이션이 지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나중에 이 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컨텐츠 개발하는데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리스트를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써야겠다, 이렇게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표를 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플랫폼이고요, 왼쪽이 AR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은 이 플랫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AR 파운데이션에서 작업 중인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안에가 이제 검은색 동그라미는 플랫폼이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AR 기능은 좀 이렇게 색칠을 해놨고요. 보통 열의 8은 8의 9의 앱은 평면 검출과 레이캐스트를 하죠. 그래서 평면을 인식을 하고 내가 인식된 평면 위에 터치를 하면 그 위에 3D 컨텐츠가 올라오는 AR 앱, 이렇게 많이 하고요. 요거 두 번째로 페이스 트래킹하고 이미지 트래킹, 2D 이미지 트래킹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최근 어떤 한 프로젝트에서 이제 얼굴을 인식을 하고요, 내 아바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미난 표정을 지면은 똑같이 아바타가 짓는 거죠.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아니면 내가 이제 전 안경을 쓰고 있어서 내 아바타에 안경도 씌워보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D 이미지 트래킹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AR이 전통적으로는 마커 인식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뭐 카드 게임과 같이 이런 이미지를 활용한 AR 앱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AR 파운데이션이 지원하는 기능인데 이제 플랫폼이 해줘야 되는 이런 기능들을 좀 정리한 거고요. AR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을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지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유니티가 예전 버전에서는 유니티가 갖고 있는 렌더링 파이프라인만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는 스크립트 렌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출시를 하면서 여러분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고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렌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AR 파운데이션도 당연히 이 새로운 렌더 파이프라인을 지원합니다. 그럼 이 렌더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렌더링에 대해서 퍼포먼스적으로 이득을 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렌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은 요 쉐이더 그래프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쉐이더 그래프는 요 어떤, 얘는 지금 좀 검게 표현을 하고 약간 금속 재질로 표현했는데, 이런 어떤 재질 표현에 대한 것들을 그래프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하면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멋진 렌더링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세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그 반투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AR 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열의 절반은 넘게 카메라 이미지에 접근을 해서 그거 가지고 뭐 필터링을 한다든지 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뽀샤시 효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AR 파운데이션도 이런 여러분이 편집할 수 있도록 카메라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에 대한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R 파운데이션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외에도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워크플로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반복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AR 작업을 할 때 가장 불편한 게, 내가 작업해 놓은 결과물을 확인하려면은 개발하고 빌드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빌드 시간이 적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을 줄이고자 디바이스 리모팅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에 빌드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디터 시뮬레이션도 여러분이 유니티 에디터에서 빌드하지 않더라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개발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니티는 개발의 민주화라는 모토 아래 개발 진입 장벽을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유니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더라도 이미 만들어 놓은 AR 템플릿을 이용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풍부한 튜토리얼 그리고 샘플, 문서 이런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R 파운데이션을 처음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써봤다,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시냐면은 그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유니티 홈페이지에 가면은 가장 최근의 뉴스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가장 좋은 거는 매뉴얼과 샘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그 유니티 공식 매뉴얼 말고 좀 요 패키지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API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GitHub를 통해서 AR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샘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유니티의 포럼에 접속하셔서 문의를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AR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좀 요거인 것 같은데요. 그 유니티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각각의 AR SDK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개발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그 각각의 SDK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했고요. 우리는 그것을 AR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을 할 때는 뭐 각각의 SDK들을 덜 신경 쓰고 AR 파운데이션을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AR 앱을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